국제 뉴스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워싱턴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굉장히 재료가 많았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트럼프 당선인이 또 중요하게 뭔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요.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곧 취임하는데 취임에 앞서서 지금 계속 뭔가를 이렇게 토해냅니다. CNN이 어제 여러 명의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자기가 그 동맹하고 적을 가리지 않는 그 보편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를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밝힌 게 아니라 CNN의 보도인 네. 거죠. 네. 여기 대해서 아직까지 뭐 본인도 그렇고 네. 트럼프 그 쪽에서 반응은 안 나오는데요. 이게 1977년에 제정된 국가경제비상권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미국 안보나 외교 또는 경제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대외무역 같은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네. 소통 얘기는 이게 안보상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데 엄격한 요건을 달지 않는 것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선호한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네. 엄격한 요건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없으면 명분이 없으면 이게 막 발동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다른 소식통은 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 다른 것들도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확정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CNN은 그 설사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뭐를 근거로 할지는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다는 지적을 했고요. 네.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인은 또 말을 하고 자택에서 이 당선 후 두 번째 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경제 얘기 좀 여러 개 했죠. 우리 시간은 어제 새벽이었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경제 관련해서 물가 상승을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4년 미국 경제가 로켓처럼 상승하겠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양호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는데 글쎄요. 이거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며칠 전에 이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대해서 이제 즉각 그건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을 하고 오늘 또 CNN의 보도는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검토한다. 이게 이제 뒤섞여서 도대체 어떤 속내를 지금 차기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시장이 헷갈려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트럼프가 부인을 했지만 네. 그 인수위 내부에서 그 아니다.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완화시키는 쪽으로 네.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도로만 CNN 보도로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직접 뭐라고 밝히는 내용이 있다면 또 빠르게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주요 위원회 수장 이제 속속 포진되고 있는데 인플레법을 비판해온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고 있죠. 그렇죠. 상원이 그 위원회 그 위원장들이 중요한 이유가 상원이 이제 특히 대외 정책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외교 안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쪽 이게 이제 우리하고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개가 동맹을 좀 중시하고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법을 비판하는 인사가 대거 포진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의회 시스템을 잠깐 짚으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게 거의 우리하고는 시스템이죠. 틀리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했던 이제 간사, 그러니까 대개 이제 다수당이 되면 이제 위원장이 되는 게 미국의 그 관례라고 합니다. 네. 보면은 이제 외교위원장 이거는 이제 지난 의회에서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지낸 진 리씨 상원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중국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도 관심 있는 게 이제 군사위원장인데, 그렇죠. 그 역시 지난 그 상원 군사위에서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군사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매파고 역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견제를 해온 인물입니다. 뭐 한미 동맹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들 평소에 신임 외교위원장, 네. 군사위원장 모두가 이제 그 한미 동맹을 상당히 중시하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한국의 그 이른바 확장 억제 강화를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사람 모두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던 인물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네. 상원도 정보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네. 정보위원회는 그 마크 루비오가 이제 부위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그 국무장관으로 지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톰 코튼이 차기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근데 이 코튼 역시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견해를 가진 인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맵하고 뭐 북중 위협에 맞서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굳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네. 갖고 있는 인물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상원 재무위원장에는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간사가 선출이 되는데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세금이라든가 무역 협정, 그다음에 수입 쿼터 같은 걸 권한하니까 우리한테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 위원회죠. 이 마이크 크레이포 이 사람은 이런 그 보편 관세 같은 걸 이런 걸 이제 상당히 지지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도 그 IRA 그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그 청정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장 이거 마이크 리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 역시 인플레 감축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해온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이거는 이제 반도체법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테드 크루즈 이 사람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이름이 익숙하죠. 네.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크루즈는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그 배출가스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런 메탄 배출세 같은 거에 대해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은행 주택도시문제위원장 여기에도 공화당 경선에서 사퇴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인물. 네. 팀 스콧 그렇죠.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됐죠. 여기는 특히 우리 기업들한테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왜냐하면 뭐 교역 문제, 수출 통제, 산업 보조금을 관할하는 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괄 법안으로 다 국경, 그 다음에 뭐 이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감세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민주당의 그 필리버스터 막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가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쪽이 이제 예산위원인데 네. 여기 위원장에 트럼프 골프 친구 린지 그레이엄이 네. 기용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화당 주도로 가출범한 미국의 상원의 주요 위원회 수장 네. 면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동맹 중시론자들이 좀 포진해 있고 인플레법을 비판해온 인사들도 대거 포진됐다. 이렇게 그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네. 취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린란드가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 네,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가 회견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력 사용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전해 주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좀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한 5만 7천 명인데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한반도의 9배 이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사겠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뭐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약간 위협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덴마크 외무장관이 독립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런 욕망이 있는 걸 아는데 설사 독립이 되더라도 미국 땅이 되진 않을 거다 손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왜 그린란드에 이렇게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관심을 갖느냐 이런 이유 뭐 짚어보면 천연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가치 이런 걸 좀 높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네. 그 그린란드에 그 관심을 보인 게 그 트럼프가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그 1867년에 앤드루 존슨 당시 대통령도 알래스카 사면서 그린란드까지 같이 사려고 했던 걸로 그렇게 역사가 전하고 있고요. 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해리 트루먼도 덴마크에 1억 달러 줄 테니 팔으라고 덴마크에 제안한 걸로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 두 대통령들은 그 그린란드가 이제 러시아에 가까우니까 어떤 러시아 견제의 어떤 전략적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게 아니고 천연자원. 아시다시피 뭐 석유가스도 많이 있고요. 네오디뮴하고 디스프로신 같은 이런 반도체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필수 히토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천연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이 위치적인 가치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자원 쪽에 조금 더 그렇다는 무게를 많이 분석입니다. 두는 분석이다. 알겠습니다. 여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영국의 한 교수가 기후 위기에 따른 그린란드 해빙을 노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놨네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그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아주 사기라고 막 해서 이제 네. 탈퇴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제 경고를 해왔죠. 이런 가운데 영국 그 대학 교수가 CNN에 네. 그 트럼프가 특히 중국의 히토리 장악을 매우 우려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린랜드를 사겠다는 게 이런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걸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북극원이 해빙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그린란드의 그 빙하가 녹게 되면은 일대 해운이라든가 천연자원 발굴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점을 트럼프 그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앞서서 천연자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다라는 분석에 이제 이어서 이게 녹으면서 더 이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다라는 것과 또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거다 이런 네. 분석이네요. 추가로 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린란드 원주민들이 이제 덴마크에서 독립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린란드 정부도 이제 그린란드는 지금 뭐 산업의 거의 큰 부분을 어업에 의존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뭔가 좀 산업 다변화를 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크니까 트럼프가 이거를 고려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딱 잡은 거라는 겁니다. 그린란드 자체도 뭔가 변화의 어떤 네. 욕구가 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좀 건드리는 그렇죠. 거다. 이런 트럼프 분석이네요. 장남이 지금 그린란드 뭐 관광이라고 가 있죠. 갖는 네. 것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맥락인데 이런 가운데 그린란드 그 정치권 일각에서 네. 지금 CNN 보도를 보면 미국이 마셜 제도 같은 데하고 이른바 자유연합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도 좀 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네. 모델은 뭔가 하면 주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전략적 협력을 하는 대가로 미국이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그린란드에 적용할 수 있다. 지금 트럼프도 어제 밤늦게 나온 걸 보면은 강압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남이 가서 물론 관광을 한다 그러지만 글쎄 어떤 물밑 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대해서 지금 그 덴마크 국제학 연구소 그 연구원 얘기는 이게 진짜 허세인지 트럼프가 진짜로 사려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바터를 하려는 건지 그거 지금 짐작하기 어렵다. 이거는 본인만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의중이 지금 조금씩 나오겠죠. 네. 정말 트럼프 2기 이제 취임까지 약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정말 이게 어떤 속낼까, 어떤 의중일까 좀 궁금한 그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말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당선 후 두 번째 가는 기자회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좀 보면 이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굉장히 친한 중동의 사업가를 소개를 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좀 뒷말이 있나 봅니다. 글쎄요, 그 두바이에 있는 부동산 회사 그 DAMAC 여기하고 이제 그동안에 뭐 트럼프 타워도 막 그냥 중동에서 처음으로 짓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 CEO가 후사인 사주아니 이 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이기도 한데 회견하면서 단상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 얘기는 미국에 이 사람이 200억 달러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걸 소개를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당신 한마디 해라 네. 그런 그 기회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좀 시비를 걸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대미 투자 성과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이 트럼프하고 연이 깊은 사업가라는 점에서 이건 논란의 소지가 크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그 트럼프 골프 리조트를 이 사람이 처음 지었거든요. 지금 또 두 번째 골프 리조트도 추진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상기시켰습니다. 앞서서 근데 손정희 회장이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야기하고 만났을 때도 굉장히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절친한 모습을 좀 그때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이제 두 사람만의 공동 회견이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케이스가 다르다. 네. 저 취임을 앞둔 공식 기자회견이거든요. 그거하고 좀 이게 조금 맥락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뉴욕 타임스는 또 이 회견 당일날 네. 사우디 국부펀드가 아시다시피 그 골프 토너먼트를 리브라고 그걸 이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네. 오는 4월 토너먼트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소유 골프 리조트에서 한다고 또 회견 당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웬만하면 좀 피할 텐데 아주 보란 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뉴욕 타임스가 또 그리고 또 그 트럼프 재단 주요 동종 사업 파트너가 이제 사우디 부동산에서 다르 알 아르칸인데 여기도 또 하필이면 이 같은 날 미국에서 진행할 첫 프로젝트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이거는 아주 노골적으로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하고 사우디 국부 펀드도 그렇고 뭐 전부 이제 사우디 정부가 뒤에 있는데 이렇게 뭐 도대체 중첩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우디 자금이 가족 사업, 그러니까 트럼프 가족에게 흘러간다. 뭐 이런 것도 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떤 좀 명분도 되고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그런다. 그런 또 우려도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면 그런 가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최근에 중동에서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추가 투자 받았다 이런 보도가 또 있어서요. 뭐 연관돼서 좀 연상이 되는데요. 1기 때는 백악관 네. 선임 보좌관을 했는데 네. 이제 2기에는 자기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그 2020년 백악관 떠나서 사모펀드를 만들었었죠. 그랬는데 최근에 중동에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을 추가 투자 받은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 백악관 떠나서 사모펀드 만들고 나서 끌어모은 자금이 45억 달러, 한 6조 5천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이걸 이제 쭉 나열하면서 트럼프 가족 사업 이익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겹치는 범위가 아주 그야말로 이제는 아주 백일하게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이해 충돌 가능성이 얼마나 전례 없을지를 우리가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업무와 뭐 가족 사업이 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이게 출범을 하고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론은 지금 좀 비판을 그래서 하고 있는 미국의 그 것 같네요. 비영리 기구 관계자도 1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얽힐 가능성에 대한 내부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조차 없다.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 이렇게 또 걱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내 자사 플랫폼에서 제3자 팩트체킹 기능을 없앤다. 그제 전격 발표를 했는데 이 배경이 뭡니까? 그 아무래도 뭐 트럼프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커버그가 근본으로 돌아가 실수를 줄이고 정책을 단순화하려는 거다. 그러면서 플랫폼에서 표현 자유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우선 미국에서부터 팩트 체커를 없애겠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페이스북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거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X가 지금 커뮤니티 노트 같은 걸 이제 대체를 했는데 이제 네. 어떤 댓글에 이제 사용자 의견을 달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팩트 체크 대체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비슷한 것도 우리로 그 사용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추가로 더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이 왜냐하면 사람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워낙에 좀 얘기가 많으니까요. 저커버그가 네. 아주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컨텐츠 사실관계를 점검해온 팩트 체커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고 신뢰를 창출하기보다는 망가뜨렸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뭐 트럼프하고 트럼프 그 강성 지지층들이 그 소셜 미디어가 자체 검열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특히 우파 주장을 다 삭제했다고 비판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또 저커버그가 최근에 트럼프 아주 최측근 중 꼽히는 그 이정격 투기 CEO를 또 메타 이사로 영입을 했거든요. 확실히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기자회견 얘기 또 해보면 여기서 좀 다양한 얘기를 했네요. 이 저커버그 조치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요. 기자가 물어보니까요. 네.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커버그 조치가 당신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마도 그럴 거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최근에 뭐 이런 관측이 제기되는 와중에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거듭 강조해서 눈길을 끈다. 그러니까 군부 장악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건 사실 대만 등의 일부 해외 매체 지금 얘기고요. 그 가운데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강조한다는 건 중국군 기관지 얘기인 거죠. 이걸 좀 구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인가 하면요. 네. 그 기관지가 이제 해방군부인데 네. 여기서 지난달 9일에요. 그 허난성에 있는 어떤 그 군 관계 인사가 자기 이름을 박아서 그 집단 영도, 그러니까 집단 지도를 솔선해 견제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앞서서 그 시진핑 계열로 보였던 그 중국 중앙군사위원 한 사람이 이제 실각을 했거든요. 네. 그 있고 나서 국방부가 이제 그걸 이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그게 그
논평이 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절대로 이게 논평이 어땠는가 하면요. 개인은 조직의 소수는 다수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인은 절대로 영도 집단 위에 올라설 수 없다. 그러면서 주석 책임자라는 걸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거 봐. 이게 좀- 무슨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도 겸하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 좀 반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흔들리는 관측이 거 나온 아니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방 대만 쪽하고 이제 미국의 소리 같은 데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든지 이번에는 그저께 어제요. 해방군보가 일면에 이건 익명의 논평입니다. 네. 제목이 반부패 투쟁의 결심과 자신감을 한층 다지자 이런 논평을 하면서 군사위 주석 책임자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패를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군사위 주석 책임자를 관철해서 더욱더 강하게 끌고 가자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군 지휘권, 국방문제 결정권 뭐 더욱 좀 집중시킨다. 흔들리는 게 그렇죠.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그러면 있다라고 해방군보에서 해석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좀 엇갈리는 논평이 실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그 약간의 이런 거 뭐 이제 외신들이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분석을 하니까 이거를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이런 그 시진핑 군내 위상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요. 시진핑이 그 신임해서 국방부장이 됐던 웨이펑호하고 리상푸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까지 잇따라서 실각을 했습니다. 이게 부패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해 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мя오화 중앙군사위원도 기율 위반 혐의로 낙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측근들이 밀려난 게 이제 기정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후임 국방장관이 이제 동주인인데 아직까지 중앙군사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군내 위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 군보가 뭐 지난달에도 논평을 실은 게 관련돼서 좀 주목할 만한 아까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렇게 부분. 했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논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중국 홍콩 중문대 관계자도 과다한 해석은 무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관련돼서 공산당 공보에 정경유착 부패 엄중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실렸고요. 대만 전문가도 왜냐하면 이 해외 매체라는 게 대만 등에서 또 나온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이 어제까지 4월 동안 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회의를 네. 했는데 그 결과를 이제 소개하는 공보에서 이제 부패 척결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패 특히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 무슨 뭐 빼돌린 재산 같은 것도 척결하는 법안도 만들겠다 그런 지침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고위관부 이제 통상급 이제 차관급 이상인데 한 58명이 낙마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해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점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대만 전문가가 그 시진핑이 별로 흔들리는 증거는 없는데 53년생이거든요. 72살입니다. 저하고 동갑이네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공산당 총석이 중앙군사위원 주석, 국가 주석까지 세 개의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건강을 고려해가지고 공산당 총서기직을 2032년쯤은 내려놓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을 했습니다. 이건 뭐 나이를 고려한 그런 거라니까. 계산입니까? 그래서 그 2027년부터 네. 2032년까지 5년이 중국 정치라든가 양안 정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또 이런 식의 관측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제도 대만 주협에서 뭐 군용기, 중국의 군용기 그리고 군함이 포착이 됐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어요. 네. 계속 나오는데 뭐 그저께도 계속 그동안에 뭐 군용기 한 19대가 중간 해협선 이렇게 넘어서 계속 그냥 위험한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중국의 양회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성장률을 깎아내린 유명 애널리스트 좀 경로를 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아까도 잠깐 그 보도가 네. 됐는데요. 가오 산원이라고 중국 국유증권사 STIC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 네. 사람은 그동안에 중국 정부에 대해서 뭐 정책 조언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미국하고 중국 싱크탱크가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네. 5%뭐 성장 목표 내가 볼 땐 턱도 없다. 2%밖에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도대체 제대로 운영 못한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야 저게 뭐지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시진핑이 아주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활동 못하게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실제는 2%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다. 좀 중국에서 나오는 분석, 네, 치고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는데 경로하고 징계했다. 뭐 이런 그래서 오늘 얘기가. 11일에 이 네. 사람이 원래 그 난카이 대학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